법무부 평안의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회사 대표이사 업무상 횡령 무죄 사건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업무상 횡령죄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업무상 횡령이라는 것은 업무로 다른 사람인 A의 돈,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 돈, 물건을 A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 다른 사용처에 사용할 때 이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자신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은행의 직원이 보관하고 있던 고객 돈을 자기 결혼 자금에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근데 업무상 횡령은 일반적으로 1억씩, 2억씩 이렇게 성립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돈을 횡령해 버리면 횡령이라는 것이 발각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돈을 잘게 쪼개서 수십 회, 수백 회에 걸쳐서 횡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에 고소인 회사나 아니면 은행은 범죄일람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겠죠. 예를 들면 범죄일람표에는 순번이 1번에서 100번 이렇게 있고, 여기는 처음에는 날짜가 있겠죠. 2021년 1월 1일, 그 다음에 금액이 있겠죠. 200만원, 1월 3일 500만원, 1월 7일 1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에서 100번까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고소인이 고소를 할 때는 이게 횡령인지 몰라요. 단지 이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모르니까 밝혀달라,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합니다. 이건 당연하죠. 일반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할 때는 돈을 수표로 어디 사용을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현금으로 빼가지고 현금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회사 돈을 현금으로 사용하고 내지 은행 돈을 현금으로 사용한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해자인 회사 또는 은행이 고소를 하게 되는데, 고소 당시에는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 사용된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소장인 일반적으로 범죄일람표가 들어붙고 거기에 1번에서 100번까지 이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조사해달라, 이런 식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검사나 경찰 입장에서는 이 수십 회 내지는 수백 회에 이르는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된지를 샅샅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다시 생각해 보면 이 한 사건이 수십 개의 사건 내지는 수백 개의 사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하고 경찰은 이 횡령죄 고소장이 들어오면 아주 싫어합니다. 참 지저분한 사건 또 들어왔다. 그런데 범죄일람표가 예를 들면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참 힘듭니다. 참 힘들어하는 그런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게 업무상 횡령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횡령죄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부분은 입증에 대해서 특이한 견지를 합니다. 형사소송의 대원칙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에도 이 원칙은 견지가 된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피고인이 개개의 돈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면 이런 횡령죄가 추정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개개의 돈 사용처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다고 그러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회사 인수 과정에서 고소인이 인수인이에요. 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인수 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저희 의뢰인인 피고인을 수십억 원 횡령으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최초 고소사실 전체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진 거죠. 원래 수사가 부실하다, 그러니까 수사 다시 해봐라, 그렇게 이제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지니까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서 수십억 원 중에 대부분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7회에 걸쳐서 6억 7천만 원 상당의 횡령이 성립한다고 판단을 해서 불구속 구공판을 한 사건입니다. 근데 금액이 6억 7천만 원이라는 고액이거든요. 그리고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소인이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으니까 이 공사실이 전부 유죄로 입증이 되면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문제가 뭐냐면 아주 오래전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계기의 사용처를 기억해내기가 되게 힘든 겁니다. 그리고 사용처를 기억해내더라도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기가 참 힘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재기수사 명령 후에 계획의 사용처를 기억해내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한 그런 돈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나고 사용처 기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된 겁니다. 그게 7회에 걸친 6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기소 당시에는 저희 의뢰인인 피고인은 7번에 걸친 6억 7천만 원의 사용처에 관해서 거의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법무부 평안사무실은 서울에 있었고 이 사건 재판은 지방에서 열렸습니다. 1심 재판이 11번 열렸는데 재판 지속 기간이 1년 3개월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의뢰인을 계속 설득을 했어요. 사용처 기억하지 못하면 유죄 판결 선고될 거고 유죄 판결 선고되면 법정 구속됩니다. 징역 2년 이상 실형 나옵니다. 그렇게 의뢰인을 설득을 했어요. 다행히 의뢰인이 제 말을 믿고 열심히 사용처를 기억해내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은 대부분의 사용처를 기억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억해낸 사용처에 부합하는 계좌 내역,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를 하고 관련인들이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인들 모두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아냈습니다. 관련인들 중에 중요한 5명에 대해서는 정인 신청을 하고 모두 받아들여져서 5명에 대해서 정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적 증인은 1명이었거든요. 고소대리인. 그런데 피고인 측 증인이 5명이라는 것은 되게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6억 7천만 원 중에 1억 원은 죽은 가장 납입이라고 해서 횡령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 사용처를 기억해내고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6억 7천만 원 중에 1억 원은 죽음 가장 납입이라는 거예요. 죽음 가장 납입이 뭐냐면 우리가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본금 1억 원으로 회사를 설립한다. 그러면 그 1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관청에 제출을 하면서 자본금 1억 원이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청 공무원은 그걸 보고 자본금 1억 원임을 전제로 해서 회사 설립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억 원이 자본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어디서 돈을 빌려와서 일단 계좌에 1억 원을 꼽습니다. 그리고 관청에 그걸 제출을 해서 회사 설립하고 나서 바로 1억 원을 빼서 다시 갚아버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1억 원은 회사의 자본금이 아니잖아요. 회사 설립에서 잠깐 입금됐다가 빠져나간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회사의 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도 같은 입장이에요. 이렇게 주금이 가장 납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가장 납입된 주금 즉 자본금은 회사의 돈이 아니다. 그래서 이를 빼서 다른 데 사용을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1억 원을 다른 사람으로도 빌려서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바로 갚은 그런 사안이죠. 전형적인 주금 가장 납입 사건이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회사 설립 당시에 1억 원을 다른 데서 빌려서 갚은 그 사실조차도 피고인은 기억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다른 나머지 5억 7천도 피고인이 기소 이후에야 기억해내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검사가 한 이 기소가 성급한 기소였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기억을 되살리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으면 이 사건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라는 그 판단이 가능한 것이었고 판사님도 이 부분을 착목을 하신 겁니다. 나머지 5억 7천만 원의 경우에도 그 사실관계가 말할 수 없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피고인을 설득을 해서 기억을 되살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계약서 그리고 계좌 내역 관련인들의 사실 확인서 그리고 5명 증인 신문을 통해서 나머지 5억 7천만 원 모두 회사를 위해서 사용됐다는 것이 입증이 돼서 결국 1심에서는 7회에 걸친 6억 7천만 원 횡령 전부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인 제가 의뢰인에게 사안의 중함을 진지하게 설득을 했고 다행히 의뢰인분께서 저희 말을 믿고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기소된 6억 7천만 원의 사용처를 기억을 했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인적
그리고 물적 증거를 확보해서 결국 1심,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결국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